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을 29조 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이라든가 젊은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 연구와 우수 신진 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들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 연구에 증액시켜서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대폭 늘어나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중점 사업인데도 민간 투자 공모에 지난 5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13일 2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에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보다 손실의 책임을 회피하려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확정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은 쉽지 않지만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때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깨고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공모라는 첫 단추부터 관행적으로 2차례나 밀어붙이면서 인공지능 강국 도약과는 엇박자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펙 영내 과학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 과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월 250만 원의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100여 명의 외국 과학자들이 참여해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모두 2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I hope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more robust scientific exchanges and build sustainable networks for research collaboration.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연수 계획과 역량, 기대 효과만 있을 뿐 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협력이나 공동 연구 성과보다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가 비자를 더 쉽게 받고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정작 국내 연구자들의 취업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국내파 박사 및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생적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묻지마식으로 해외 과학기술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국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학문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공계 청년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매년 3만 명가량이 해외 유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융합 분야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노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600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목표 인원은 400명으로 이번 사업으로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연 9천만 원의 연봉이 지급됩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금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급여로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과학기술원의 역량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또 이노코어 사업 이후 취업 등 산업계와의 연결성이 불명확해 연구원들의 국내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학 연구 환경 전체를 좀 개선을 하고 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진출할 일자리가 많이 있도록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건전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분야가 AI 융합에 한정돼 다른 기초과학 연구는 배제됐습니다. 또 그마저도 4개 주요 과학기술원에만 해당돼 다른 연구대학들은 소외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 주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연구들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소외가 되지 않게 좀 잘 정책을 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인 연봉만 앞세워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예산 축소로 기초연구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초연구 핵심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가 폐지됐고 개인 기초과제 수도 2023년 14,912건에서 올해 11,829건으로 크게 줄면서 연구자들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생과 연구실이 죽어가고 있는, 떠나가고 있는 연구진을 꾸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인데 과기정통부도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을 탓했을 뿐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과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나눠주는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기초과학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기초연구 정책안에서도 연구의 고도화와 집단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기초연구 보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 AI 강국 도약에 사활을 걸자 인공지능 분야 지원책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장단만 맞출 뿐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